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신부전 치료를 맡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신부전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부전 약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약제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이라는 질환은 심장에 부담이 가서 폐라든지 온몸에 부종이 발생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신부전 약제 중에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차 있는 물을 제거하는 이뇨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뇨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이라는 질환은 심장의 수축력이라든지 이완하는 과정이 떨어진 것을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박출률 감소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축력은 유지가 되지만 이완이 잘 되지 않거나 다른 부분에서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주로 하지 부종이라든지 심장이 직접 피를 받게 되는 폐 쪽에 수분이 적체가 됩니다. 폐에 물이 차게 되면 우리가 주로 누워있을 때 호흡곤란이 더 심하고, 어떤 분들은 누워있을 때 기침이 자주 난다, 반드시 누워서 잠을 자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녁에 베개를 많이 받치고 잔다든지 침대를 좀 세워놓고 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폐에 물이 차서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뇨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호변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적체되어 있는 수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기능도 떨어져 있는데 많은 수분을 처리해내느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가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심장도 좀 편해지고 폐 쪽에 과도하게 차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호흡곤란 증상도 호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지 부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도하게 적체된 수분이 정맥계통에 많이 적체가 되게 되면 하지 부종이나 복수가 차서 복부가 팽창한다든지, 장도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피를 넣어주기 때문에 장에도 수분이 적체가 돼서 장 부종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나 신부전의 중요한 증상으로서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도 호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하지 부종, 그리고 복부 팽만,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적절한 이뇨제 사용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께 이뇨제를 정규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이뇨제를 따로 처방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이뇨제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하는데, 약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라식스라고 하는 이뇨제를 본인이 처방을 받았을 때 라식스는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흰색의 약제입니다. 이걸 따로 증상이 악화됐을 때 드시라 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면 매일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다리가 붓거나 호흡곤란 증세가 더 심해졌을 때 한 알 또는 반알 정도를 추가로 드십니다. 보통 그런 지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반알이 적당하겠다 또는 한 알이 적당하겠다 등의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증상이 많이 심할 때는 한 알 내지 한 알 반 또는 두 알 정도를 한 번에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증상이 많이 심하진 않은데 조금 악화될 것 같아서 좀 예방적으로 먹어놓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반알이나 반의 반알 정도만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면서 나빠져서 병원으로 와야 되는 일들을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신부전 환자분들이 나빠지게 되는 주된 원인은 뭔가 좀 무리를 했다거나 감기에 걸렸다거나 약을 드시지 않았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신부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는 한 달 내지 한 4달마다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까지 예측해서 약제를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이뇨제를 드리고 그 이뇨제를 사용해서 평상시에 증상을 조절하도록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게 되시는 그 이뇨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는 라식스라는 약제가 있고, 다이클로지지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톨세마이드라는 약제가 있고, 스파이로노락톤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뇨제들을 의사 선생님께서 지시를 하는 바에 따라서 정규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는 그대로 꼬박꼬박 드시면 되겠지만, 추가로 받은 약제는 조절해서 드실 수 있는 요령을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뇨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로 사용하는 약제를 내가 조절해야 될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물을 빼내는 데 효과적인 약제이기 때문에 몸에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증상이 생길 때는 이뇨제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방받는 약제가 쭉 있을 테니까 그 중에 이뇨제가 어떤 약제인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너무 과도하게 물이 빠져나간 증상이 동반이 될 때는 그런 약제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조금은 끊었다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내 몸이 말라가고 있다, 즉 내 몸에서 너무 물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체중이 최근 들어서 1kg씩, 2kg씩 이렇게 계속 좀 빠져간다든지, 입이 너무 말라서 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든지, 피부를 잡았을 때 피부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용하고 있는 이뇨제를 그런 소견이 있을 때는 조금씩 줄이려는 시도도 좀 필요한데요. 의사 선생님이 정규적으로 처방해준 약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약 처방을 받은 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내 몸에서 물을 뺐을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콩팥 기능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은 이미 다 좋아졌고 부종도 다 빠졌는데 체중도 빠지고 입이 너무 마르고 피부에 수분이 없어서 피부를 잡았을 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내가 복용하고 있는 이뇨제의 용량을 확인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좀 끊는 시도도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 찾아가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병원에 전화를 한다든지 스스로 양을 아예 끊는 게 좀 불안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드시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뇨제가 신부전 치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약제이기는 하지만, 이뇨제를 복용하셨을 때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버스를 탄다든지 차량 이동을 길게 하셔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요령껏 이뇨제는 가지고 있다가 차에서 내린 뒤에 복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조절은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를 만약에 너무 밤늦게 드시게 되면 밤에 자는 동안 소변이 계속 나오니까 수면을 제대로 취하시지 못해서 또 불편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녁에 드시는 이뇨제는 잘 처방하진 않고 이뇨제는 대부분 오전에 드실 수 있도록 처방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이뇨제를 드실 때 저녁에 너무 늦게 드시게 되면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저희가 이뇨제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서 보는 혈액 수치 중에 하나는 콩팥 기능인 크레아티닌 수치이고, 그리고 전해질 수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희가 유심히 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해질 수치 중에서도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주로 관심 있게 봅니다. 신장 수치는 때로는 내 몸에 너무 많은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탈수 증상이 생기게 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너무 탈수가 심했을 때는 신장 기능 중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서 저희가 외래에서 쭉 추적을 하면서 이뇨제 용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가끔 신부전 상태가 나빠졌을 때 신장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고, 또는 신장으로 갔던 혈액이 충분히 환수가 되지 않아서 신장 또한 부종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탈수의 증상인지 아니면 탈수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인지, 아니면 신부전 때문에 신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고 충분한 혈액이 다시 환수가 되지 않아서 신장 기능이 2차적으로 나빠진 소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어떤 경우에서는 이뇨제를 줄여야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뇨제를 적절히 써서 몸에서 과도하게 적체된 수분을 제거를 해줘야 크레아티닌 수치가 좋아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인지를 우리가 잘 따져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뇨제 중에서도 다이클로짓이라든지 라식스라든지 톨세마이드, 토렘 같은 그런 약제들은 나트륨 수치도 감소할 수 있고 칼륨 수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 중에서 스파이로노락톤이라고 하는 알닥톤 또는 스피락톤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들은 칼륨 수치를 오히려 반대로 올릴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들마다 그런 전해질 수치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합을 하거나 너무 한쪽 전해질 수치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다른 계열의 약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래에서 피검사를 하면서 추적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부전 환자에서 이뇨제 사용에 대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부전 관리에서 이뇨제 사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